네,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동네 병원에서 B형간염 보균차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셔서 세브란스로 갔는데 B형간염 보균차가 아니라고 다시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 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량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20대는 이거보다 더 잘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반가워하시는 랜선 진료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있을 때도 있는데 요 사이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중요한 질문들은 모아서 저희가 같이 구독자분들이랑 보는 랜선 진료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이브로 스캔 검사를 대학병원에서 하셨는데 처음 병원에서는 11.9가 나와서 간경변 초기라 그랬는데 삼성병원 갔더니 5.6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병원 갔더니 8.9라 그런다. 그리고 나는 금주하고 체중도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6개월 만에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대학병원인데 두 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저희도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파이브로 스캔 간 섬유화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굳은 정도를 측정해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경험을 해보면 이게 굳은 정도뿐만 아니라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6개월 만에 막 엄청 굳은 거가 풀릴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근데 실제 간경변 환자들 중에 왜 원인이 뚜렷한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뭐 B형간염이 처음에 심해서 간경 왔던 환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치료를 시작하면, 즉 금주를 하거나 아니면 B형간염 약을 막 이제 드시면은 초반에 점수가 낮아지는 거를 꽤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섬유화가 좋아지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간에 있던 인플라메이션, 염증 자체가 좀 낮아지면서 이 수치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는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11.9면은 간경화, 간경변 중에서도 아주 진행된 간경화보다는 초기 간경화의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금주랑 이렇게 체중 감량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장기전으로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수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스터디님께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파이브로 스캔 값이 2년 전에는 57, 아까 수치랑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이제 2년 있다가 검사했더니 57점이 35로 낮아지셨대요. 이렇게 계속 술을 안 마시면 살 수 있는 거냐. 네, 우리 환자분이 이제 55살이신데 20년만 더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57점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간경화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고, 문맥압 항진증이라고 간 안에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 뭐 정맥류 출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구독자분 얘기하신 뭐 간신증후군, 뭐 복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2년 만에 35로 이렇게 낮아진 거는 그만큼 금주하고 관리를 잘 하신 거거든요. 제가 예우라고 얘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의미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평균값이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주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기다리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지금 방향 잘 잡고 계시고 실제로도 수치는 좋아지셨고 간경화가 완전히 없어지시기는 힘들겠지만 현재처럼 하시면 아마 이제 전처럼 그런 위험한 합병증은 좀 덜 겪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시간을 견디면 구독자분이시고요. 이분도 좀 비슷한 질문이죠. PBC,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내지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이라고 하는 질환이고 간경화 판정을 받았다. 모 대학병원 초진시에 파이브로 스캔이 12.5였는데 1년 3개월간 치료를 했더니 8까지 수치가 떨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되게 전형적으로 그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좋아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 외에 저희 자가면역 간염 있잖아요. 그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점수가 굉장히 높다가 한 1년 정도 치료하고 난 이후에 검사를 해보면 이 파이브로 스캔 간섬유화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게 많이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 간이 굳었던 파이브로시스 섬유증도 좋아졌겠지만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데이비드 굴창님께서 질문 올려주셨고요. 질문이 조금 길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계속 헌혈을 자주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헌혈을 조금 못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비형 간염은 아닌데 항체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계속 헌혈을 못하고 계시고, 내 비형 간염 항체 수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비형 간염의 항체 수치를 올리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이게 항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군대인데 비형 간염이랑 자주 싸울 일이 있던지 아니면 이제 백신 맞은 지 얼마 안 돼 있으면은 몸 안에 이만큼 만들어 놓는데, 뭐 한참 동안 비형 간염이랑 겪을 일이 없다든지 들어온 적이 없으면은 우리 몸 안에서도 그걸 계속 만들어 둘 필요가 없거든요. 약간 비상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온한 시대에는 그렇게 비상금을 많이 안 쌓아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뭔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 그래서 특정 비형 간염 항체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일단 헌혈하시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지가 맞으신데 조금 기다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롤렉스 콤비님께서 두 개를 연결해서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동네 병원에서 비형 간염 보균자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셔서 세브란스로 갔는데 비형 간염 보균자가 아니라고 다시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다시 동네 병원 갔더니 그게 이제 검사가 조금 오류가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롤렉스 콤비님 너무 놀라셨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비형 간염 아니신 건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라는 게 항상 100%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음성, 위양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 나오는 비율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고, 실제로는 또 음성인데 이게 거꾸로 양성 나오고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1% 내외라도 어쨌든 나한테 일어난 거는 조금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검사의 기법이나 이제 그런 거상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네, 그냥 이벤트로 생각하시고 우선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동원 구독자님께서 간암을 이번에 진단을 받았는데 알코올성 간경변증이라서 시술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젊으신 나이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암 치료할 때 간암의 병기 뭐 몇 개인지도 중요하지만 기저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은 왜냐면 간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기저간 기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간암 병기가 작더라도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못할 때가 있는데 아마 우리 신동원님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간의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주 철저히 하고 조금 이제 간 기능이 빨리 돌아오게 되면은 돌아오는 대로 간암에 대한 시술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제 간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무리해서 간암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남아있는 간 기능까지 확 떨어지면서 간암 치료를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결과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최적의 시점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잘 결정을 해주실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SMY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비형 간염 환자라 비리어드 드시고 있는데 헬리코박터 양성 제균 치료 해도 되냐? 네, 해도 됩니다. 이게 보통 뭐 비대상성 간경변증, 뭐 그러니까 합병증이 있는 간경 환자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비형 간염 환자나 아니면 그냥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얘기 보셨죠? 이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안 하면 또 위험한 일을 겪습니다. 네, 다음은 복숭아꽃님께서 이거 그때 제가 아마 무알콜 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술을 좋아하시나 보다, 네, 얘기를 하셨고요. 예, 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량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20대는 이거보다 더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진짜 한두 잔만 먹어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술은 좋아합니다만 몸도 체력도 잘 안 받쳐줘서 그게 잘 줄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남님께서 빌리루빈이 1.9가 나와서 엄청 쫄아 있으셨다고 올려주셨고요. 1.9면은 큰 문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기저적으로 비형 간염이 있냐, C형 간염이 있냐, 간경화가 있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위험 인자가 없는 분이면 1.9는 문제되는 수치 아니니까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게 어렵네요. 유저님께서 올려주셨는데 5년 전에
급성 A형 간염을 앓고 나서 몸 상태가 좀 이제 걱정이 되셔서 계속 웨이트 하시면서 영양제, 파우더, 우루사, 고덱스 이렇게 드시고 있다 하셨어요. 장기 복용 괜찮냐? 간 수치 전부 정상인데 꾸준히 먹고 있다 라고 하셨고요. 일단 왜 웨이트에 관련된 영양제나 파우더는 이게 간독성이 좀 보고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는 안 드셨으면 좋겠고, 이미 제 생각에 이렇게 술도 안 드시고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상위 1%입니다. 이렇게 안 드셔도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우루사나 고덱스는 뭐 장기 복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간 수치 정상이고 뭐 지방간 심하지 않고 뭐 비형 간염 없으시고 하면은 굳이 드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